찌롱이가 얼마 전에 장염을 좀 크게 앓았거든요. 정말 그 설사를 받아내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리얼리티한 장염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라토나예요. 아기 장염, 그냥 설사하면 넘어가겠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심하면 입원까지 가고 열도 나고 구토도 하고 굉장히 심해질 수 있는 병이 장염이라고 해요. 장염은 초기에 잘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고 장염이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주느냐도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찌롱이 장염이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를 했고 폭풍 검색을 해서 어떤 정보를 알아냈는지 대방출해볼게요. 가장 제일 많이 드러나는 건 설사예요. 근데 아기가 장염이 걸렸다고 바로 막 물처럼 막 설사를 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더라고요. 코변이라고 해요. 콧물같이 조금 찐덕찐덕한 코변이 나오다가 나중에 물처럼 쭉쭉쭉쭉 쏟아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찌롱이가 진짜 막 계속 설사를 하니까 저도 막 너무 체력적으로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들고 계속 화장실을 가서 막 씻겨주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물티슈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한 대로 물티슈로 계속 이렇게 닦아줬죠. 끈가를 막 푹푹푹푹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요만큼씩 막 지리듯이 막 하거든요. 조금이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막 물티슈로 계속 닦아줬는데 그게 더 시너지 효과를 내가지고 발진이 정말 갑자기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검색을 하기 시작하니까 물티슈 절대 쓰면 안 된다. 이게 외부 자극이기 때문에 물로만 흐르듯 씻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오히려 되게 미안했던 기억이 있어요. 병원을 가게 되면은 리도맥스라는 거를 처방을 해주세요. 진짜 바르고 나면 되게 빨리 나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장기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아기들한테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심할 때만 좀 발라주고 아닐 때는 비판텐이라든지 저는 밤을 좀 발라줬거든요. 쓸리지 않도록 좀 도와주는 방법을 택했고요. 그리고 기저귀를 계속 벗겨놨어요. 그러니까 매달려가지고 싸는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 손으로 받아가지고 막 그랬던 기억도 있어요. 발진이라든지 막 헐었을 때는 진짜 최대한 외부 자극은 좀 덜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매트를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기저귀는 이제 풀어주시고 번거롭더라도 따뜻한 물로 계속 이제 닦아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설사 같은 것도 있지만 고열이라든지 구토하는 경우도 있어요. 열이 나면은 아기는 진짜 계속 잠도 못 자고 아기도 힘들고 식은땀 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고열이 날 때는 물을 적셔가지고 계속 닦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땀이 난 상태로 식어버리면 또 다시 열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고열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고열 다음에 잘 올 수 있는 게 저체온이에요. 고열보다는 더 위험하다라고 해요. 저체온이 왔을 때는 아기 막 팔다리 엄청 주물러주고 아기 계속 끌어안아주시고 따뜻한 물을 먹여주신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아기 체온을 되돌려주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고 병원에서 만약에 해열제를 처방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해열제는 별도로 갈아서 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기는 설사 때문에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해열제가 들어가는데 아기 열은 떨어졌는데 해열제를 계속 먹이다 보면 저체온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 열이 떨어졌을 때 해열제는 빼고 장염약만 먹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기가 토를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토를 바로 했을 때는 물을 먹여주신다거나 분유를 먹여주시는 건 좋지 않아요. 오히려 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그냥 입만 살짝 이렇게 닦아주고 소화시킨다고 토닥토닥 해주지 뭘 먹이지는 말라고 하더라고요. 장염 이기기. 장염에 걸렸을 때 그냥 약을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의 것들도 가장 중요해요. 아기가 먹는 거. 웬만하면 쌀미음을 먹이라고 하더라고요. 쌀을 끓이면 그 성분 자체가 장염에 좀 좋은 성분들이 나온다고 해서 쌀미음을 먹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유식을 먹다가 쌀미음을 먹이면 맛이 없어요. 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막 어차피 이유식을 지금 계속 먹는 아기이기 때문에 쌀미음을 너무 오랫동안 장기로 먹이는 것보다는 정말 심할 때만 몇 번 먹이고 소고기라든지 야채라든지 조금씩 첨가해가지고 묽게 먹이는 게 좋고요. 분유 같은 것도 병원에서는 만약에 분유 4스푼이면은 160이에요. 근데 4스푼에 200, 한마디로 한 스푼 더 넣은 양의 물을 더 넣으라는 거예요.
쉽게 먹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그게 싫다라고 하시면 설사 분유가 있어요. 철분 성분이 빠져 있다라고 해요. 근데 철분 성분이 빠져 있으면 맛도 없고요. 단맛도 빠지고요. 소화도 되게 빨라요. 그리고 물에 안 녹아요. 아기가 조금 입맛이 예민하다, 까탈스럽다라고 하면은 단맛이 없기 때문에 분유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찌르기 같은 경우는 다 잘 먹어요. 분유를 물 줘도 잘 먹어요. 설사 분유를 바로 갈아타서 먹였는데 잘 먹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너무 물에 안 섞이니까 정말 칵테일 섞듯이 막 섞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품이 막 올라오고 공기가 막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서 또 공기를 먹게 되면 아기가 조금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많이 차기 때문에 공기를 빼는 게 번거로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흔들어 놓고 막 거품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라든지 막 숟가락으로 거품 걷어내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설사 분유를 먹으면서 조금 나아진 느낌? 그래서 설사 분유냐 아니면 분유를 묽게 주느냐는 이제 엄마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분유 말고도 아기 보리차를 자주 먹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기가 설사를 계속 하기 때문에 살찐 상태가 돼요. 이렇게 보리차로 계속 수분을 보충을 해주는 것도 제일 좋아요. 저도 이번에 이제 장염을 앓으면서 바나나가 좋다라는 글들이 있더라고요. 설사 분유를 먹거나 분유를 묽게 먹고 이음을 먹게 되면 평소에 먹던 양보다 현저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계속 배고픈 거예요. 병원에 가서 바나나도 먹여도 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바나나 같은 걸 주면서 이제 포만감을 줄 수 있는 건 좋다라고만 얘기를 해주시지 확실하게 바나나가 장염에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바나나는 포만감을 줄 수 있는 용도로만 계속 먹여줬던 것 같아요. 아기가 한 번 아프고 나면 되게 많이 성장한다라고 하잖아요. 아기가 아플 때 엄마 아빠들이 진짜 많이 힘든데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강해지시고 단단해지시고 엄마 아빠도 한 뼘 더 성장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유연하게 더욱더 사랑해주면서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라토나의 임신, 출산, 육아의 지침서 아래에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알림 버튼도 눌러주면 좋아요. 안녕!